이번 시간엔 얇은 익형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대칭형 익형에서 주요한 양력 계수의 함수 관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thin airfoil 이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선 A부터 B 지점까지 이 서큘레이션을 분포시켰을 때 그 서큘레이션의 총합으로 전체 서큘레이션이 결정되고 그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양력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을 학습했습니다. 또 더불어 구타 컨디션을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실제에 가까운 포텐셜 해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두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익형을 이 두께가 통상적으로 20%가 넘지를 않습니다. 10에서 한 20% 정도의 두께를 가진 익형들이 사용이 되는데 이 정도 두께는 전체 길이에 비해서 이 두께가 상당히 얇다고 우리가 생각을 함으로써 훨씬 실제로 어떤 해를 구할 수 있는 어프로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thin airfoil theory라는 것은 실제 날개가 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두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어떤 실제적인 근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선형 구간에서, 즉 유동이 박리되지 않는 이 선형 구간에서는 두께에 따라서 양력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력이 발생되는 건 이 두께가 아니고 캠버가 양력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께가 있는 요 윗면과 아랫면에 볼텍스를 분포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익형의 형상을 대표하는 이 캠버 라인에다가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 XZ 좌표계 위에서 0에서부터 코드 길이 C까지 있는 이 캠버 라인에 캠버 위에 볼텍스가 분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볼텍스로 인해서 캠버 라인의 수직한 방향으로 속도 성분이 유도될 수 있고 이 양을 우리가 W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 민 캠버 라인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스트림 라인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했듯이 스트림 라인을 통해서 스트림 라인의 수직한 방향으로는 유동의 흐름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스트림 라인이 캠버의 모양이 되고 이 캠버의 모양이 결국에는 경계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 수직한 속도 성분이 0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걸 이제 이 캠버 라인을 따라서 유동이 흘러가고 있을 때 이 좀 더 편의를 위해서 캠버 라인으로는 이 볼텍스가 캠버 라인 위에 만약에 볼텍스가 있다면 이 볼텍스는 X와 Z의 함수로 표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캠버 라인은 Z는 X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고 그러면 이 볼텍스를 X축 위에다가 이렇게 분포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때 유도되는 볼텍스는 W는 이 코드 라인의 수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생성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테고 반면 유도되는 속도로 인한 이 유동은 이 캠버 라인의 방향을 따라서 유도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이 볼텍스의 분포를
찾는다면 우리는 이 익형의 주요한 특성을 대표하는 이 서큘레이션의 분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개념을 적용한 것이 이제 thin airfoil theory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스 패널에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모든 곳에서 유도되는, 즉 볼텍스가 유도해내는 속도 성분, 볼텍스로 인해서 유도되는 수직 방향 속도 성분을 우리가 W라고 표현을 했고, 이 유도 속도 성분과 자유류가 이 면과 이루는, 이 자유류가 캠버 라인에 대해서 수직하게 작동하는 그 크기. 그러면 이 크기라는 것은 우리가 풀어 써보면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은 당연하게도 V 인피니티 사인 알파, 이 알파라는 게 바등각이죠. 바등각과, 그러면 어느 한 지점을 우리가 P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결과적으로 이 P점이 캠버 라인이 이렇게 있고, 이 캠버 라인은 우리가 Z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Z 값이 어느 특정한 위치 X에서 Z의 값이 캠버 라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면에 수직한 요 선분과 X축이 수직한 요 선분 사이의 이 각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dz, dx, 즉 Z의 기울기의 각도가 되겠죠. 탄젠트 인버스니까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에다가, 이건 뭐 기하학 문제죠.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탄젠트를 구하면 요 사이 각도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 면의 수직한 방향과 면의 수직한 이 방향과 자유류 방향이 X축과, 즉 코드 라인과 이루는 각도가 정의에 따라서 바등각이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유류 흐름이 이 면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각도는 알파에다가 저 면이 그 Y축, Z축과 이루는 저 각도의 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류가 어떤 P점에서 저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미치는 값은 요 두 번째 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차피 지금 thin airfoil이라고 가정을 했고, 그러니까 이 Z가 그다지 큰 값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Z의 기울기로 표현되는 요 각도는, 이 각도는 그렇게 큰 값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작은 각도에 대해서는 사인 세타나 탄젠트 세타나 그냥 각도 그 자체와 라디안으로 표현했을 때 그 자체와 유사한 값을 가진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근사식을 찾아낼 때 많이 활용되는 관계식입니다. 근사식입니다. 그러면 탄젠트가 없어진 형태로 알파 마이너스 dz dx로 우리는 이 각도를 쓸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식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캠버 라인을 따라 유도되는 수직 방향 속도 성분은 두께가 얇기 때문에 앞의 근사처럼 볼텍스가 X축에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유도해내는 속도와 같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쉽게 말해서 가급적이면 변수를 이렇게 줄여가는 방향으로 이 이론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볼텍스가 분포되어 있을 때 이 볼텍스가 특정한 X 지점에 유도해내는 속도 성분은 얼마냐? 이걸 이제 찾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하단 그림처럼 X축 위에 볼텍스가 쭉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텍스로 인해서 우리가 리딩 엣지에서부터 X만큼 떨어진 곳에 유도되는 수직 방향 속도 성분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크C만큼 떨어져 있는 이 볼텍스의 요소, 이 볼텍스 요소가 여기서 이 요소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지점의 거리는 X 빼기 크C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소가 유도해내는 속도 성분은 첫 번째 식처럼 감마 디크시. 자, 크시로 우리가 적분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x와 같은 의미죠. 자, 단위 길이당 서큘레이션에다가 길이 요소를 곱했습니다. 그리고 2파이 r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 r에 해당되는 게 x 마이너스 컷입니다. 그래서 요 d컷만큼의 볼텍스 요소가 x 지점에 유도해내는 속도 성분은 dw로 표현될 겁니다. 그럼 이 양을 0부터 c까지, 즉 코드 길이 모든 곳에서 다 적분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 합벡터로 합으로서 이 아랫방향 속도 성분 wx가 유도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위에 정의에 따라서 v 인피니티 노멀 성분하고 wx 근사된 요 양이 합이 0. 그 쉽게 말해서 이 캠버라인을 통해서 어떠한 유동도 뚫고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스트림 라인이 되는 거니까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적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도록 식을 써보면 이 식과 같이 나타날 거고, 조금 더 정리해 보면 2파이 분의 1을 밖으로 뺀 후에 적분은 요 함수에 대한 적분이 될 거고, 알파는 정해져 있는 양이고, 형상이 정해져 있으면 dz dx 값도, 이것 또한 dz dx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지점의 값이죠. 그죠? 캠버가 있기 때문에 각 지점의 기울기가 다를 겁니다.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적분을 수행했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이 우측항과 일치되도록 하는 감마의 분포가 뭐냐? 이 분포가 뭐냐를 찾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은 쉽게 말하면 경계 조건에서부터 유도됐죠. 캠버 라인을 스트림 라인으로 만들 수 있는 감마 분포가 충족해야 되는 조건을 우리가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제 Thin Airfoil Theory의 근본 방정식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값들은 모두 결정되어 있고, 이 감마 분포에 따른 이 적분이 결국 저 적분을 만족하는 감마를 거꾸로 찾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손으로 바로 이그젝트한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한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값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제일 먼저 좀 단순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대칭형 익형에 대해서, 대칭형 익형이라는 것은 캠버가 0이라서 캠버 라인과 코드 라인이 같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칭형 익형에서는 Z가 그냥 0입니다. 즉 X축이 바로 캠버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X축에 대한 기울기 또한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근본 방정식에서 dz dx항이 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측항에는 v 인피니티 알파라는 어떤 콘스탄트 상수만 남게 되는 거죠. x에 따른 변수가 아닌 그저 숫자 값 하나가 딱 남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포를 이 좌측에 적분을 해가지고 상수가 나오는 저 감마의 분포는 도대체 뭔가?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좌표 변환을 이용합니다. 자, 0에서부터 C까지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 저 식을 이제 풀기 위해서 삼각 함수를 도입을 하는데, 이 크C라는 놈은 2분의 C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표현을 했습니다. 특정한 위치 크C가 있고, 우리는 어떤 X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 적분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당연하게도 X라는 것은 저 크C의 특정한 위치일 거고, 그럼 2분의 C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라고, 즉 세타 제로라는 것은 요 X에 해당되는 세타의 값이죠. 그죠? 자, 이렇게 정의를 우리가
했을 때 그러면 c가 0이 되는 코사인 c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 1이 된다는 거니까 c가 0인 곳에서 세타도 0이 돼야 되고 c가 c가 되는 곳일 때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때 세타는 파이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적분되고 지금 dc를 구해야 되니까 구해보면 dc는 저 식을 미분한 양입니다. 그래서 2분의 c 사인 세타가 되고 d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원래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감마는 이제 세타의 함수가 되고 dc는 2분의 c 사인 세타 d세타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x와 c의 정의에 따라서 2분의 c를 묶어내고 나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로 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적분을 한 값이 v 인피니티 알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이 상수가 되는 감마를 이제 수학적으로 찾아보면 이와 같은 분포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바로 뭐 본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든 상수가 나올 수 있는 감마의 분포를 거꾸로 찾아낸 셈이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저기다가 이 값을 대입을 해보면 그냥 단순하게 2분의 C 없어지고,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적분이 되고 분모에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걸 거꾸로 어떻게 찾는지는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충족하는 감마의 분포가 이제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뭐 수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알 수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 감마의 분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뤘듯이 구타 컨디션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그러면 구타 컨디션은 무엇이었습니까? 트레일링 엣지에서 서큘레이션은 0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트레일링 엣지가 x 좌표계에서는 C에 해당되고 세타에 대해서는 파이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감마 파이를 대입해보면 2알파 v 인피니티가 되고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됩니다. 이와 같이 0분의 0꼴이면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분자 분모를 미분한 값에다가 대입해보면 되죠. 그래서 분자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파이가 되고 분모를 미분하면 코사인 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이 서큘레이션의 분포, 이 서큘레이션의 분포는 쉽게 말해서 구타 컨디션을 만족하는 분포이기 때문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서큘레이션의 분포가 될 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감마의 분포를 알면 우리는 이 감마를 전체로 다 적분하면 총 서큘레이션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감마의 분포를, 감마가 세타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 감마를 c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dc라는 것은 2분의 c의 사인 세타, d세타이기 때문에 0부터 파이까지 감마 사인 세타, d세타를 적분하는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감마라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2알파 v 인피니티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없어지면 이건 우리가 손으로 적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면 파이 알파 c v 인피니티가 나오고, 자, 총 서큘레이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위 스팬 길이당 2차원 상에서 양력은 로 v 감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감마값을 대입해 보면 파이 알파 C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양력을 구했으니까 이걸 무차원화한 양력 계수는 동압과 면적으로 양력을 나눈 값인데, 이 면적은 2차원 문제에서는 코드 길이 곱하기 높이 1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값들을 대입해 주면 우측 식과 같고, 여기서 위아래로 약분을 해주면 2파이 알파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CL은 2파이 알파라는 관계식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알파에 따라서 양력이 선형적으로 변화하는데, 그때의 기울기는 2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론에서부터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론적 결론입니다. 자, 양력 계수는 2파이 알파로 표현된다. 자,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X축은 받은 값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그 다음 Y축은 양력 계수입니다. 자, 이 양력 계수 그리고 피칭 모멘트입니다. 여기서 보면 방정식 4.332 CL은 2파이 알파입니다. 대칭형 익형 낙하 0012에 대해서 이론에서 얻은 식은 이와 같이 직선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측정한 레이놀즈 수 300만, 900만에서 측정한 양력 계수를 실제 이 좌표계 위에다가, 그래프 위에다가 이렇게 찍어보면 이 선과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속 최대 양력 계수값 이후에 실속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은 경계층 박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론이 맞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구간에서는 매우 잘 들어맞는 결과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표면에서 감마 분포를 아니까 결과적으로 속도를 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피칭 모멘트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구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L은 2파이 알파, 이건 어떻게 보면 항공역학 이론의 꼭과 같은 결론에 해당됩니다. 이 이론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볼텍스의 분포를 캠버 위에다가 두고 이 캠버를 하나의, 즉 익형을 그냥 캠버 선으로 대체를 한 거죠. 즉 그 캠버 선 위에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서큘레이션 분포를 찾아봤더니 결과적으로 CL은 2파이 알파라는 결론을 얻는 분포가 됐고, 이 분포는 구타 컨디션을 만족하는 분포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유도했기 때문에, 또 이건 거꾸로 말하자면 이 익형의 양력은 캠버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양력 발생에는 이 두께보다 캠버가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피칭 모멘트, 양력뿐만 아니라 피칭 모멘트는 그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리딩 엣지에서부터 특정한 거리까지 떨어져 있는 요 크시만큼 떨어져 있는 요 위치에서 우리가 양력을 서큘레이션의 양을 알 수 있죠.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양력 요소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DL이라는 것은 rho V, rho infinity, V infinity, D circulation으로 우리가 구타-주코브스키 관계식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피칭 모멘트라는 것을 우리가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다면 거리 곱하기 힘 요소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관례적으로, 즉 기수가 들리는 방향을 플러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식화된 개념에서는
리딩 엣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측정한 모멘트는 거리 곱하기 힘, 거리 곱하기 힘을 다 적분한 건데 0부터 C까지 그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형태가 되고, 그러면 DL이라는 것은 로 V D 감마가 되고, D 감마는 또 감마 D 크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 풀어 써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적분식이 될 겁니다. 즉 서큘레이션에다가 이 크시를 곱해서 적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의에 따라서 저 크시는 2분의 C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했었고, 서큘레이션은 2알파 V 인피니티 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고, D크시는 크시와 세타의 관계를 미분하면 되니까 2분의 C 사인 세타 D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사인 세타 없어지고 2분의 1 없어지고, 그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 0부터 파이까지 2분의 C 곱하기 알파 V 인피니티, 그리고 C니까 2분의 C 제곱 알파 V 인피니티가 될 겁니다. 그죠? 이거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니까 이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고,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걸 아니까 이 식은 사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됩니다. 이 적분은 우리가 그냥 손으로 할 수 있는 적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동합 곱하기 코드의 제곱 2분의 파이 알파와 같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피칭 모멘트는 그러면 이 식을 보면 나머지는 다 그냥 상수에 해당되고, 결과적으로 이 식은 Q 인피니티 C 제곱 2분의 파이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어떤 수 곱하기 알파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받은 각이 증가할 때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측정한 피칭 모멘트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즉 쉽게 말해서 받은 각이 커질수록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한 피칭 모멘트는 음의 값을 가진다. 무슨 말이냐면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수를 내리는 방향으로 받은 각이 높아지면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한 피칭 모멘트는 기수를 내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얇은 막대기를 하나 엄지 검지로 딱 잡은 다음에 각도를 이렇게 만든 후에 물 안에서 이렇게 당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막대기는 물 안에서 뒤가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받은 각을 주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내가 손가락을 요 끝에를 이렇게 잡은 후에 물이 흘러옵니다. 그러면 이 흐름으로 인해서 힘이 작용할 거고, 그 모멘트는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작용해서 얘는 결국 평행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수를 드는, 즉 받은 각을 크게 잡는다 그러면 기수가 높이 들려 있죠. 기수가 높이 들릴수록 반대로 기수를 낮추려는 모멘트가 작용해서 이렇게 안정되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는 항공기를 설계할 때도 앞쪽에 무게중심을 최대한 앞쪽으로 이렇게 두는 게 안정성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받은 각이 바뀌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정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않는 방향으로 모멘트가 작용하면 받은 각을 좀 높이게 되면 더 높이는 방향으로 모멘트가 작용하면 뒤집어져 버리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지금 이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멘트를
개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피칭 모멘트는 코에피션트는 모멘트를 동압과 면적 그리고 코드 길이 하나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2차원 문제니까 요 면적이 코드 길이가 될 거고 그래서 Q 인피니티 C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위에서 리딩 엣지에서의 피칭 모멘트를 계산한 값을 가지고 여기에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그렸듯이 이게 피칭 모멘트에 관한 이 그래프를 모멘트 코에피션트에 관해서 그려보면 CM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한 피칭 모멘트 계수는 마찬가지로 이런 그래프가 될 텐데 이 기울기라는 것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피칭 모멘트와 CL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앞에서 CL은 2파이 알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죠? CL은 2파이 알파니까 결과적으로 이 관계식을 여기에다가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4분의 CL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파이 알파가 2분의 CL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리딩 엣지에서 발생하는 이 피칭 모멘트가 CM 리딩 엣지에서 발생하는 이 피칭 모멘트가 CL이 양력이 4분의 1 코드 길이의 4분의 1 되는 곳에 만약 작용하게 된다면 4분의 1이 되는 곳에 이 양력이 작용하게 된다면 두 개의 값이 같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자,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CM 4분의 C 즉 코드 길이의 4분의 1 지점에서 피칭 모멘트 코에피션트는 리딩 엣지에서 작용하는 거에다가 4분의 왜냐하면 CL이라는 거하고 CM 리딩 엣지의 차원 입장에서 코드가 하나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치는 데서는 그냥 4분의 1이 4분의 1C 코드 길이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CM 리딩 엣지 플러스 4분의 CL의 합은 항상 0으로 표현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리딩 엣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피칭 모멘트를 계산해 보면 바든가에 증가할 때 이 값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음의 값으로 커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피칭 모멘트를 4분의 C 지점에서 피칭 모멘트를 계산해 보면 그 값은 받은 값과 상관없이 항상 0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받은 값이 변하더라도 우리가 피칭 모멘트를 계산하는 지점이 쿼터 코드에 있다고 하면 이 피칭 모멘트 값은 항상 0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칭 익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거 0도일 때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는 다 0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센터 오브 프레셔, 쉽게 말해서 발생하는 모멘트가 힘과 균형을 이루는 지점은 4분의 1 즉 4분의 1C 그러니까 쿼터 코드 지점입니다. 또 에어로다이나믹 센터 공력 중심이 받은 거에 따라서 피칭 모멘트 일정한 점이니까 공력 중심 또한 쿼터 코드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칭 익형인 경우에는 이 센터 오브 프레셔와 에어로다이나믹 센터가 일치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칭이 캠버가 있는 익형인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결과를 얻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에어로다이나믹 센터의 지점은 쿼터 코드로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칭이든 비대칭이든 에어로다이나믹 센터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쿼터 코드에 있다는 것을 이 이론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력 계수는 2파이 알파로 표현되고 리딩 엣지에서의 피칭 모멘트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알파 그리고 이 둘의 관계에 따라서 쿼터 코드가 힘의 균형점이 된다.
이런 것이 이 thin airfoil theory의 결과에 해당될 겁니다. 네. 양력 계수가 2파이 알파이고 리딩 엣지에서 측정한 피칭 모멘트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알파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 둘의 균형점이 쿼터 코드에 있다라는 것이 대칭 익형에 대한 이 thin airfoil 이론의 결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